전액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고 중국 제품이 그 글로벌 마켓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전액도 이 전해질 염의 종류, 그다음에 용매, 첨가제 이런 것들이 개발을 계속 해나가면서 네. 그 배터리에 따라서 그 맞춰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같이 참여가 됩니다. 글로벌 탑티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업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해액 업체들은 그들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가운데서 전해핵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항상 날카롭게 시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에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뭐 방산하고 또 몇 가지 얘기하고 가신 이후에 네.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역시 스타디를 하길 잘했다. 이영훈 이사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가운데 이제 전해액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가 워낙 강하게 가고 뒤이어서 어쨌든 그래도 양극재, 뭐 소재,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최근에 장비지가 좀 움직였는데요. 전해액은 어떤 관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이제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PEG 방식으로 계산해보고 다 투자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스터디를 해보면은 장비 쪽이 여전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는 저는 사실 다른 쪽보다는 전해액 쪽이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2차 쪽이 양극재를 제외하고 보면. 근데 이제 이따 뒤에다 설명드리겠지만 전해액은 약간의 딜레마는 있어요. 그거는 뭔지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일단 오늘은 제가 전해액 관련해서 전해액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 해서 첫 번째는 실적 턴어라운드, 두 번째는 탈중국 공급망 수혜 재편의 수혜 IRA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이제 고객 다변화라는 측면. 네 번째는 ESS 성장을 통한 도약. 지난번에도 양극재에서도 ESS 부분이 밸류에 산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일단 2차 전지의 그 4개 소재, 핵심 소재에 대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액, 그다음에 분리막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전해액은 2차 전지의 혈액이다. 그 표현이 아주 좋네요. 잘 직관적으로 들어오네요. KB증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딱 이제 이해가 되게끔 이제 해놓은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 배터리에 대한 어떤 소재와 어떤 용도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단계를 모든 걸 다 거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 배터리를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근데 전해액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고 중국 제품이 그 글로벌 마켓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도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전해액도 이 전해질 염의 종류 그다음에 용매, 첨가제 이런 것들이 개발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배터리에 따라서 그 맞춰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같이 참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티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업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해액 업체들은 그들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규 진입을 하기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에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또 추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그냥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공조와 과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섣불리 끌어들이지 못하는 게 또 이쪽 섹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고 그러면 한국 제품에 대한 용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해액 비중이 여기 그 원으로 돼 있는 그래프가 이제 그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전해액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그래도 한 10%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죠. 네, 10%네요. 10%로 나와 있고 양극재가 45% 돼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NCM 계열에서는 10%인데요. 이게 LFP 쪽으로 가게 되면 20%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LFP를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도 LFP를 개발을 했고 이거를 지금 이제 납품할 수 있다라고 오늘 SK온에서는 발표까지 했거든요. 이제 주문만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ESS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ESS는 지금 NCM보다는 LFP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쪽 마켓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마켓이기 때문에 전해액 같은 경우는 그쪽까지 이제 노려서 본다고 그러면 마켓 사이즈를 갖다가 NCM의 2배가 LFP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런티가 될 수 있다는 게 있고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소재들 핵심 소재들이 그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LIDF6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났었어요. 제대로 반영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시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흑자가 됐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왜 굳이 엔캠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동아일렉트로라이트는 지금 그 비상장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들도 대개 보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작은 데다가 아직 비중이 없고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는 이쪽도 있긴 하지만 이쪽 마켓이 너무 작고 비중으로 포션이 봐서는. 작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냥 100% 전액을 생산하고 있는 쪽을 가지고 봤을 때 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탈중국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 전액 역시도 핵심 소재로 지정이 된 상태고요. 글로벌 전액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고 상위 탑10 가운데서 한국의 엔캠하고 일본의 미쓰비시를 제외하면 전부 다 중국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회사가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건데. 중국에 만드는 배터리는 거의 중국이 할 것이고 네네. 국내 배터리에도 전액에 또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중국 걸 쓰고 중국에 있겠죠, 그죠? 들어오죠. 네, 네네.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네네. 추측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 특히 미국 진출할 때는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되고 네.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회사들이 받게 되는 수혜 역시도 작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IRA 컴포넌트로 들어갔던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 들어가 않으면 있는데. 굳이 뭐 피해갈 길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한 가지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세부 규정에 대해서 하위 규정이 예. 아직 다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근데 날 거라고들 일단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내에서 생산 비중을 23년에는 5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높아지죠. 29년부터는 100% 의무화가 된다. 근데 사실 또 국내에 있는 거를 해외로 그러니까 수출을 해가지고 나가기가 어려운 게요. 이 제품 자체가 부피도 부피지만 특이한 데다가 또 변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사실 이게 배로 가게 되면은 거의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배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네. 뭐 3개월, 뭐 6개월 걸릴 텐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현지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ESS의 어떤 잠재력과 관련된 네. 부분인데요.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연평균 34% 성장을 해서 26년에 356기가와트 정도가 시장 마켓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시작해서 연평균 135% 성장을 할 거고 성장률은 더 높네요. 마켓 사이즈는 120기가와트. 왜냐하면 네. 이제 그린 에너지 섹터 네. 그쪽에서 이게 이제 ESS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쪽이 이제 설치가 되고 생산이 시작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들어가니까 네. 이쪽이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전에 액을 볼 때는 그 NCM 계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재료 가격 원가의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ESS는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ESS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전액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 비중 역시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현재 ESS용으로만 했을 때 전액 수요가 22년 기준으로 2만 5천 톤인데 이걸 금액 환산해 보면 26년에는 73만 8천 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성장 자체는 그냥 딱 한눈에 봐도 엄청 크게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 건설할 때 ESS를 연계로 건설할 때는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 그 업자들 같은 경우는 ESS에 대해서 보조금과 관련돼 가지고 더 빨리 더 용량을 키워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설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켓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내 생산 캐파는 엔캠이 2만 톤, 솔브레임이 1만 톤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파 증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획이 발표가 났는데 26년 기준으로 하면은 엔캠이 34만 톤, 동아일렉트로가 10만 톤, 솔브레인이 6만 톤, 덕산이 6만 톤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요. 배터리
수요 356기가와트 예상 1기가와트당 0.1만 톤의 전해액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거를 갖다 환산하면 35.6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에 또 ESS가 붙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될 것이다. 물론 또 일본도 당연히 미쓰비시나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오바는 아닐 것이다라는 걸 이제 거꾸로 카운팅해서 보면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액을 주목하는 이유를 한 네 가지 정도, 네네.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시장이 커지고 ESS 역할도 있고, 네, 근데 아까 조금 모두 말씀하시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죠? 네,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뭐가 좀 허드립니까? 네. 우선은 네. 공교롭게도 네. 여기 이제 4개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는 좀 대주주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엔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그 받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이제 다 쓰겠다 이제 설비 투자에 쓰겠다고 했었던 부분들을 일부를 갖다가 큰 금액은 아니었겠지만은 암호화폐에 투자해 가지고 한번 노이즈가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또 증자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비를 찍어 가지고 예. 아무래도 투자 때문에 찍는 거긴 하지만은 예. 이제 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이제 소위 말해서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를 그렇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의심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의심이 이제 앞으로 IR을 통해서 이제 좀 해소가 돼야지만이 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시선을 좀 많이 가져가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동아일렉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장인데요. 애초에는 저도 이제 여기 컨택했을 때 초기만 해도 상장 계획이 없고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미팅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로 여의도 쪽에다 좀 태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회사 가치에 대해서 그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 폭락하고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양이죠? 아니요. 제가 네네네. 저기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동아일렉트로의 93% 정도 지분을 동아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 네. 동아마루 예, 관련 회사.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실 지금 요즘 그쪽 그 목재 회사 쪽은 별로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밸류를 업시킬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상태였었고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이 전해액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유지됐다가 모기업이 네. 동아기업이 유지가 됐었던 게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이 네. 당장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도 쪽에다 이제 태핑을 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실제로 이제 제가 문의를 해봤을 때도 좀 얘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실망이 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좀 회복이 되고 있질 않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솔브레인하고 덕산 같은 경우는 회사 규모 예를 들어서 솔브레인은 회사가 큰데 비해서 지금 현재 캐파 워낙에 작기 때문에 비중이 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요즘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회사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덕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회사 자체도 크지 않고 거기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주목을 못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업체별로 뭐 각각 사정이 있는데요. 메인으로 어쨌든 간에 전해액 업체를 보게 되면 뭐 동아일렉 이런 데가 올라오면 물론 지금으로서 그냥 뭐 엔캠이 가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네요. 일단 캐파도 그렇고 네. 글로벌 위상도 그렇고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엔캠이 가장 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적은 저도 오시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좋아졌고 1분기 실적도 보니까 작년 이익 난 것만큼 1분기에 났던데요. 1분기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아까 네. 말씀드린 예, 예. 10% 이상 돼버리면서 네.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핵심 소재 그 핵심 소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네. 이제 발생이 된 건데 이거는 지금 다시 급격하게 지금 가격 변동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 진출을 했을 때 거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을 가지고 들어왔 이제 그거 제품을 바로 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지 진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받아줄지도 모르겠지만 뭐 같은 조건 하에서 거기서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소재에 대한 부분은 미국산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중국 제품도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네. 되면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직접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전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협상력을 더 가져갈 수도 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핵심 원료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 이걸 바로 반영을 못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또 그게 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좀 상당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고려해 보실 만하다. 사실은 소재 쪽에서 보면은 누가 뭐래도 양극재가 가장 메인이고 예. 앞으로도 그 ESS 쪽을 본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양극재의 성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네. 이제 양극재 쪽이 이제 주가가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방송 유튜브 찍고 방송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네, 경우는 주가 맞습니다. 엄청 올랐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쪽은 일부 보셔도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 딜레마가 이거 좀 투자를 좀 주저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 쪽하고도 소통을 좀 해야 되고 회사가 IR을 통해 가지고 좀 해소를 좀 시켜줘야지만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2차 전지 가운데 이제 계속 그 스터디를 해야죠, 그죠? 또 남들이 좀 안 보는 거 봤던 내용 중에서도 더 깊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전액 관련해서는 엔캠이 그때 이제 한번 슈팅이 주가 올랐다 그러죠. 지금은 좀 주가도 좀 밀렸고 네네. 그 뉴스 모멘텀도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상장 올라올 수도 있고 기존의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또 이제 해가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모멘텀을 좀 보면서요. 미리 좀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가운데 전에 관련된 이야기 이영훈 이사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